나오자마자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백화점에 와서 쇼핑하는데 힘들어서 업어달라. 이 주제는 사회정서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자녀가 하나 아니면 둘이고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기를 어려워하시고, 이런 애정의 마음이 자칫 변질되면 과잉보호로 바뀌어요. 사실 어디 다닐 때 걷기 싫어하는 애들이 전부 다 늘었어요. 걷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놀러와서 업어달라고 하면 이럴 때 자녀가 5, 6이 아니고 하나 아니면 둘이고, 또 그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기를 어려워하시고, 자연적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성공을 좀 터득해야 되는데 실패를 덜하게 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애정의 마음이 자칫 변질되면 과잉보호로 바뀌어요. 과잉보호라는 개념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 오버프로텍션이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남이 해준다는 거예요. 과잉보호의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아이가 한 게 없어요. 다 부모가 해준 거예요. 나는 사실 내가 해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실패가 없거나 결핍이 없는 꽃길만 걷게 하고 싶다. 꽃길 부모. 그렇게 되면 결국 발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애가 크지 않는다. 미성숙한 채로 아이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필요한 실패, 필요한 결핍이 있다. 그것은 부모가 메꿔야 될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메꿔야 할 것이다. 스스로 할 일을 부모가 대신해주면 아이는 크지 않는다. 이 주제는 사회정서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뭐냐면 자녀가 하루 종일 운동해서 너무 피곤해서 걸을 힘도 없다. 그럴 때 한두 번 업어주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백화점에 와서 쇼핑하는데 힘들어서 업어달라. 이럴 때 업어주면 퇴행을 유발하는 거죠. 상황과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해야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없는데요. 상황과 맥락에 따라 적합하면 해준다. 초등학교 3,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놀러와서 업어달라고 하면 그건 정말 퇴행이죠. 자기 힘으로 걸어라. 사실 어디 다닐 때 걷기 싫어하는 애들이 전부 다 늘었어요. 걷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걷지 않게 하시면 평생 업고 다니셔야 돼요. 평생 업고 다니시는 게 좋으시면 업어주시는 거고, 자기 발로 힘들어도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셔야 되는데, 과잉보호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거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간혹 착각을 해요. 내가 한 것으로. 자기 알기에 실패해요. 나중에 해봐라 그랬더니 엄마 없으면 못해요. 아니 너 전에 다 했지 않냐. 한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제가 못하네요. 이렇게 돼서 아주 큰 낭패를 맛보게 돼요. 자기 알기에 실패하면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정을 못 받아요. 제 13살짜리인데 왜 저러냐 이렇게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너 할 줄 안되며 그랬는데 하지 못하면 그게 큰 창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과잉보호는 자기 알기와 자기 관리에 대한 착각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게 만들어서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옛날에 영어학원 다니면 기본으로 배우는 속담 있죠? No pain, no gain. 아주 아기 때 기다가 걸을 때, 걷다가 뛸 때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거나 뛰어다니기 전에 한 번도 안 넘어지는 아이들은 없죠. 만약 부모님이 내 아이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뛰게 할 거야, 그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아이가 사실은 뛰는 능력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면 실패는 당연한데, 실패의 고통을 아이가 스스로 맛보지 않게 한다. 그럼 그 아이에게는 실패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실패가 없는 세상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실패가 예견되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말하자면 매우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아이가 돼요. 참 인생의 역설이에요. 고통을 겪어야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힘들어할 때 그 힘들어하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힘든 거를 통과해야 멋진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힘듦이 결국 너의 멋진 능력으로 탄생이 될 것이다. 그 멋진 능력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자존감의 원천은 사랑을 받는 거죠. 자존감 이론에 따라 충분히 사랑을 받고 충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애정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랑받음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랑받은 경험의 기초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좋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에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 효능감이에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기 효능감은 주로 이제 어떤 때 발달하느냐, 그게 한 3살 넘어서 소위 말해서 놀이를 하면서, 놀이 속에서 성취를 하고, 그 성취를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 유능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3, 4살부터 아이가 놀기 시작하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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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하시는 게 그냥 장단 맞춰주는 일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효능감을 계속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기 때의 사랑받은 소중한 경험, 크면서 주변에서 격려하고 칭찬해서 형성된 자기 효능감,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결국 터득하는 것은 사회정서 학습 역량의 용어로 보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기 관리 능력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관리에 관한 원천적인 자신감이 없다면 사실 인생을 살아가기 힘들고 사실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만 만나도 난 할 수 없다 이런 친구가 있고, 나 다 배우지 않았지만 한번 해볼래 이런 친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기 효능감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효능감을 길러도록 우리가 자기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사회정서 학습은 그렇게 따지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회정서 역량 중에 굉장히 제일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자기 알기와 자기 관리하기인데, 자기 알기와 자기 관리하기를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나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어떤 일을 해낼 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잘 알도록 하고 그런 것을 기르는 거, 그게 사회정서 학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제 학습 부진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정서 학습으로 교육을 시킨 경우와 국영수를 시킨 경우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학업 성적도 이 사회정서 학습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높아지고, 더 약간 다른 것은 성적이 높아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자기주도적인 학습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 사회정서 학습 뭘 시켰냐면 일기 쓰기, 계획 짜기, 그런 걸 시켰다고 해요. 우선순위 정하기. 일기를 쓰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계획을 짜면서 자기를 관리하게 되는, 이것을 매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코칭하니까 그냥 공부를 시킨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단지 공부를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자기의 역량을 잘 파악하게 하고 자기의 성향도 이해하게 하고, 그래서 뭔가 예측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은 거, 이런 게 이제 훨씬 더 수행을 잘하게 만들고, 결국 수행을 잘하니까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더라. 그런 자기 알기와 자기 관리하기는 자존감 형성에 정말 중요한 사회정서 학습의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서 학습 5가지 영역: 자기 알기, 자기 관리하기, 타인 알기, 관계에 대한 기술, 책임 있는 의사 결정은 어떤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냐면 메타인지랑 맞닿아 있어요. 메타인지가 뭐냐? 그냥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열심히 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사회정서 학습은 사실은 생각하는 능력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과정이에요. 부모님들에게 사회정서 학습은 사회성을 배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더 잘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지 생각하도록 하고, 그 생각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게 하는 그런 이제 메타인지를 발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메타인지와 함께 사회정서 학습을 잘 발달시키는 부모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항상 단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예요. 학교에서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보여줘요. 그러면 책과 삶 독자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나는 절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게 그린 거냐, 치워라, 이런 반응이 진짜 많대. 아이가 엄마한테 뭘 보여줄 때 별거 아니다, 치워라,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더 심한 부모님들은 딱 보고 이걸 손으로 그렸냐? 엄마는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더 잘 그리겠다 라고 해서 아이의 그 수행을 굉장히 폄하하고 비하하는, 아이가 엄마한테 이제 이런 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물어봐요. 뭘 그렸냐? 어떤 상상을 한 거냐? 이 색깔은 어떻게 골랐냐? 이 주제에 관해서 이 소재를 택한 이유가 뭐냐?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뭘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알게 돼요. 엄마와의 그런 그림 하나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얘기하는 법도,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는 법도 여러 가지 이제 한꺼번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굉장히 잘했다, 멋있었다 칭찬해 주시고, 이제 오늘 할 일 하자. 메타인지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오늘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제일 중요하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재밌게 놀아라.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 얘기 듣고서 내가 이렇게 한가한 줄 아냐,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렇게 다 물어보냐, 이렇게 하실 부모님도 계시지만, 사회정서 학습은 이런 관계 맺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그 과정에서 자기를 파악하기,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인간관계를 잘하고 나아가서 자기가 정말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는 아주 종합적으로 성장하는 메타인지적 접근이 사회정서 학습이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3, 4살부터 유치원 시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시기가 소위 말해서 뭣도 모르고 할 때예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할 때예요. 이럴 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 꼭 3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잘 못해도 잘한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시도를 격려하는 거예요. 시도 해보면 잘한다. 두 번째는 실패해도 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뭘 만들까 못 만들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못 넘을 수도 있고,
동영상 중에 띠틀 영상이 다양하게 많은데 애들이 한 번에 띠틀을 넘지 못하잖아요. 첫 번째 이거예요. 띠틀을 넘겠다는 시도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애들이 시도할 마음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보단 실패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패해도 주눅이 안 들어야 돼. 실패해도 괜찮다 하면서 마지막에 아이가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성공도 칭찬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공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아이한테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공한 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잘해줘서다. 이러면 애들이 사실 그걸 자기 자존감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실패해도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마침내 성공했을 때 그게 네가 한 거다. 너의 힘이다. 그리고 이건 너의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근데 네가 그걸 하겠냐. 실패하면 혼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데 이건 다 엄마가 해준 거다. 이러면 아이가 자존감을 형성할 수가 없는데 이런 일들이 사실 한 3살부터 학교에 들어가기 전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엄청나게 이런저런 일을 많이 일어나죠. 그럴 때 이제 그 경험이 쌓여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아이들이 이미 시도 안 한다. 실패할 거면 안 한다. 엄마가 해줘야 한다. 그런 아이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되어 있는 거고 시도해보겠다. 못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은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진 나이가 되는 거죠. 자기 비난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아이들이 확실히 전보다 늘었어요. 왜 늘었냐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알기와 사회 알기에 큰 문제가 생겨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아이들이 자기한테 기대하고요. 동시에 사회에서도 1등만 기억한다. 사회를 이렇게 인식하고 자기도 1등을 하는 사람이어야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자기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나는 잘하는 아이여야 돼. 못하는 아이는 내가 아니야. 사실 이제 4세 고시, 7세 고시 이런 아이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회적 기준이 자꾸 어려지니까 아이들이 더 일찍부터 자기를 판단하는데 또 부모님의 기대와 바람 이런 거를 아이가 내면을 하거든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나는 잘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엄마가 잘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아한다. 저 잘하는 애가 너였으면 좋겠다. 이런 암시를 줬다. 그런 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기대감을 불어 넣은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또 이제 문제는 아이가 셋이 있다. 엄마가 이제 진짜 멋지다 쟤네들 너네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셋 중에 한 명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같아서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저거 다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애가 부담이 높아지죠. 정말 그런 게 아주 심각해져서 자기 비판적이면 사람이 우울해지거든요. 자기를 자꾸 나쁘게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내가 제일 싫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울해지는데 우울해져서 온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렇게 썩 잘하지 않는 아이가 됐을 때 애들이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우울해지고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는 아이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어서 적절하게 기대하고 목표를 성취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해요. 부모님이 절대적으로 최고가 되라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때론 말로 해주실 필요도 있어요. 부모로서 기대하는 건 뭐냐? 너가 너 자신을 잘 파악하고 너를 잘 관리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에 근접하는 거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배우는 거지 우리가 결과적으로 높은 목표에 반드시 1등을 해야 된다. 높은 목표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는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전달되어야 아이들이 자기 비판적, 자기 혐오적인 반응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아요. 나는 못한다.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는 아이다. 이런 생각을 적게 하게 될 것 같아요.